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현대사를 독일 통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분오열되어 있던 독일은 프랑스, 영국이 제국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을 때 자국의 통일에 온전히 몰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871년 비스마르크를 앞세워 결국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영국과 프랑스의 공업 생산력을 따라잡았지만 유럽 제1의 중공업 국가가 된 독일이 제국주의를 펼치려 했을 때에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주요 지역을 모두 삼켜버린 후였죠. 독일은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이 영국과 프랑스를 앞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입장에서도 독일의 성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대영 제국의 위상을 빼앗겨 버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손봐야만 했지요. 범게르만인이 범슬라분이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명분인 것이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경제적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는 나폴레옹에 의하여 해체된 신성로마 제국의 소국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구성하고 그들을 자신의 통자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생겨나 시대의 흐름이 된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프로이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따라서 1848년 3월 혁명에 이어 성립한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프로이센 주도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채 통일을 구상하는 소독일주의가 채택되었고, 이어 벌어진 크림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개입하여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신성동맹이 깨지면서 오스트리아가 북쪽으로는 프로이센,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에 포위된 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제2차 슐레스비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연이어 승리하며 독일 제국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프로이센을 제외한 모든 유럽의 열강들은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 독일이 가지는 파괴력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이해를 위하여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비스마르크의 현란한 외교술은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동의 또는 최소한 방관을 이끌어내며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지난 독일 통일편과 비스마르크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일 독일에게 당면한 문제는 통일에 힘쏟는 사이 영국, 프랑스와 벌어진 국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지도하에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반면 영국은 18세기에는 인도, 19세기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식민지화하였고, 이어서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굴복시킨 후 그곳을 반식민지로 만들어 이미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지키면 될 뿐 혁신할 이유가 없었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면화와 염료, 농산품 등 원재료를 조달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식민지에 수출해서 이익을 얻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 뒤처진 결과 아프리카 등지에 약간의 식민지만 있었을 뿐이어서 경공업에서 영국, 프랑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의 대부분이 철강, 전기, 화학 등의 중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출 대상국도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죠. 따라서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대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독일 중공업 생산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중공업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결국 19세기 후반부터는 영국, 프랑스로부터 유럽의 경제권을 빼앗아오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것이 바로 19세기 식민지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 산업자본의 화려한 성공에 대한 원망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세계 1등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후발주자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통일 후 비스마르크는 세력균형이라는 외교의 대원칙을 고수하며 서쪽 프랑스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고 동쪽의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도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하여 독일과의 동맹을 중요시했죠.
하지만 팽창한 독일의 산업자본이 아시아로 향할 조짐이 보이자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렐름 1세의 손자 비렐름 2세가 즉위하였고 그는 산업자본의 요구에 못 이겨 비스마르크를 끌어내리고 드디어 팽창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산비 정책인데요. 이는 같은 곳을 노리던 영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였고 오스트리아마저 범게르만주의를 걸고 발칸반도 러시아와 대립하였죠. 그러자 러시아는 프랑스에 접근하여 1891년 러시아 프랑스 동맹을 맺고 독일과 대적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대 러시아 프랑스라는 큰 진영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집이라 평가받으며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경제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느 한편에 서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은 무섭게 추월한 독일을 적대시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이 먼저 독일을 공격하였다는 점을 의아하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위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 2 금융편에 담아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채권을 살 뿐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하여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자 독일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지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미국 기업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참전의 원인이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도 결국은 돈이었던 것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의 정상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프랑스에 모여 패전국 처리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배상금이 독일에게 부과되었는데요. 배상 금액이 당시 독일 국가 예산의 약 100년분 이상이라 하여 현실적으로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케인즈는 독일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야 영국 경제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그렇게 영국은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금 포기를 선언하였고 이에 독일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나라에게 배상금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기도 하였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독일의 달러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독일 경제를 미국의 자본하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게 빌려준 돈으로 독일의 산업이 재건되어 그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갚으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 돈을 받아 다시 미국에게 전쟁 비용을 갚을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 회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도스안 등을 통하여 독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한 이유였지요. 도스안이 통과된 후 독일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이익은 영국과 프랑스를 거쳐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호황을 넘어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만 하면 오르는 주식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다가 드디어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독일에 투입된 미국의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독일 경제가 가장 먼저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곧 채무불이행 국가가 되었으며 독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틀러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독일은 통일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화도 정부 주도하에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점 기업체에 의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트러스트 또는 콘체른이라 하는데 이런 독점 자본은 자국의 독점이 완성되면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게 되지요. 하지만 외국 진출은 자국과는 달리 그 진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 바탕이 필요했는데 이때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의 민족주의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재벌인 크루프나 이게파르벤 등이 나치와 손을 잡은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 서로 도우며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이라는 독점 자본과 민족주의가 어우러진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1938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서 사상 최초로 독일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합이 달성되었고 이후 독일은 동방으로 진출할 결의를 다지고 독일계가 많이 살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지역을 양도받은 후 폴란드를 침공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여론에 떠밀려 선전포고를 하였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기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었고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1945년 2월 루즈벨트와 스탈린, 처칠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얄타에 모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그들은 독일을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 4개국이 나누어 점령하기로 합의하였죠. 뒤이어 5월에 독일이 항복하자 3국 정상 트루먼, 스탈린, 애틀리는 독일의 포츠담에 다시 모여 분할하기로 한 독일을 실제로 어떻게 통치할지 논의하였습니다.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으로 전후 독일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